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20페이지 보면 인권 경영 기본 계획 이행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공공기관 전체에다 중앙 정부의 지침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준비해서 네, 올해 좀 선언하고 위원도 모시고 상호간에 건전한 직장 문화라든가 서로 인권 교육 또 저희들의 청소년들에게 인권 교육 이런 것을 망라해서 네. 선언하고 저희들 실천하고 평가하고 그런 일정입니다. 그러게 이게 인권 경영이라고까지 얘기를 나올 정도라 제가 물어봤는데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부분인데도 좀 더 추진하고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건 완전히 좀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이런 것이 기본이 안 되고 일을 한다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촉진하고 네네. 확대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깊이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후에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재단이 그 직원들에 대한 급여 체계나 경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실래요? 네. 큰 틀에서 좀 말씀드리면요. 네, 다른 재단의 직원들보다 경력을 우선 인정을 안 해주니까 보수 체계가 좀 적습니다. 작습니다. 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5급에 6급으로 들어왔다가 3년 지나면 이제 5급으로 되는데 네, 또 5급 1호봉입니다. 근데 이제 5급 4호봉이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봉급이 좀 낮아지고요. 그 그러면 직원들이 이게 처음부터 계속 이래 왔다는 거예요? 한번 뭐 실장님 한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급여 체계가 그 네. 처음에 이제 계약직 직원으로만 되어 있었던 게 네. 2000년대 중반에 이제 한번 직급 통합이 되면서 네.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이제 나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첫 초창기 때부터 저희 그 이제 재단에서 이제 신규 입사라든지 이걸 할 때 이제 유사 경력 부분이 인정되는 부분이 제도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가 이제 보수 규정 개정을 하면서 이제 군 경력만 일단 인정이 되는 걸로 병역법 관련해서 이제 그것만 인정을 했었고요. 차후에 이제 저희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존에 있는 직원들과 그다음에 신규 직원들 간의 이제 그 차이점을 이제 해소를 먼저 한 후에 진행을 하자라는 결론이 있어서 진행을 했었던 거고 여기에서 거론됐던 부분들은 지금 현재 내년도에 그 저번에 한번 저희가 그 기획행정위원님들이랑 한번 간담회를 했을 때처럼 차년도에 그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게. 예, 아무튼 기존에 있는 직원들과 그다음에 신규 직원들에 대한 이제 보수 체계라든지 경력 인정 부분들을 그때 좀 한꺼번에 다 해소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쨌든 간에 그동안 있었던 경력 또 새로 오는 직원들은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의 경력 이런 보수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하시군에서 또 있었던 그런 경력에 호봉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그냥 계약직에서 정식 직원만 된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런 군인 갔다 온 것만 인정을 했었다. 네, 네. 아무튼 직원들의 안정적 고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용역을 해서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더 얘기를 해서 좀 돼야 될 부분인데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또 책임감과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더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21페이지 보면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게 2024년에서 28년 4년 동안만 중장기 발전 계획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에 네. 각 지자체별로 청소년 중장기 계획을 이렇게 하게끔. 5년 계획인가요?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음. 예, 그거에 따라서 평택시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또 할 예정입니다. 지금 22년이니까 앞으로 6년인데 그 5개년 계획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 5개년 계획은 뭐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도 해야 되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소년 재단 자체에서도 더 앞을 내다보는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이런 부분을 입안해서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런 뜻에서 제가 이 부분만 할 거냐 이렇게 물은 아. 거고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어차피. 근데 앞을 더 내다볼 수 있는 또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만 갖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고 전문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런 준비를 좀 각 팀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청소년들의 미래 환경 변화라든가 네, 거기에 갖춰야 될 어떤 인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재단도 직원들의 복지 문제라든가 직원들의 어떤 조직 우리 재단의 앞으로의 조직의 어떤 강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그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런 계획을 이제 용역을 하는 겁니다.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재단이니만큼 좀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그 34페이지 뭐 학교 밖 청소년 맞춤 그 부분에서 자립 기술 훈련이 있어요. 그 22명이 취득을 했는데 그 22명이 딴 분야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술로 딴 자격증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2명이 이제 그 ITQ 파워포인트 자격과정이요. 그다음에 GTQ 그래픽 자격과정이랑 그다음에 바리스타 자격과정, 그다음에 페이퍼 토퍼 작업과정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건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따서 어디 취업을 한다 이거 별로 되지도 않고 뭐 그거 없이도 커피숍 가서 배우다 보면 기계로 하는 건 거의 다 하거든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정말 자격이 돼서 그 아이들한테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격증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차후에 그런 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예, 좀 개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들 여기저기서 하고 실질적인 도움은 별로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지금 한참 머리 좋을 때 정말 필요한 자격증에 대한 안내라든가 또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다음에 72페이지 보면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왜 이게 참가자 모집 미달로 사업을 못 하셨죠? 예, 이 수련원 공모 사업에 대해서 좀 보고를 네네.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지금 국제 교류 프로그램하고 네. 안전모라는 그 청소년 사회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는 그 여성가족부하고 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하는 공모 사업을 올 초 1, 2월 달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저희 자연권 수련원에서 한다기보다는 이게 좀
포커스가 생활권, 수련원에 좀 맞춰 있다 보니까 청소년 모집이 좀 어려웠고요. 이 공모 사업이라는 게 그 한 10회기 이상으로 그 청소년들이 주말마다 와서 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 그리고 그 영어권 그 외국 청소년들 모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그 다른 유관기관에도 많은 요청을 했었는데도 네. 좀 청소년 모집이 좀 미달이 돼서 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그런저런 생각을 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생각들 못하고 열정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래요. 많은 운영 지금 지적하신 상황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그래서 내년 공모 사업 할 때는 좀 이런 면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까지 해서 이렇게 했는데 좋은 취지고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또 이게 학생들이 하기에는 어렵지 않은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애초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과연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계획은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130페이지 보면 그 공용 10번에 보면 공용 차량 책임보험 가입을 소홀히 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의원님 그거는 수련원 그 소관사항인데요. 네. 제가 그때 저희가 그 작년도 재작년에 그 눈썰 매장을 운영하면서 네. 그 차량 운행을 하던 직원이 그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이제 그 사고 처리 과정에서 그 책임보험 처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은 게 그 과태료 처분이 내려와서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했던 직원들이 처리를 다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연찬회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다 하였습니다. 여기 쭉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적 사항이 되지 않도록 뭐 100%는 힘들겠지만 얼마 안 되는 돈이고 사사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또 시에서 그만큼 신경 써주신 드리는 만큼 우리가 지적 사항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재단 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지금 경영기획실 현재 인원이 13명이던데 한 분은 육아휴직 중이고 네, 또 불악산 산림체험장에 5분이 그쪽으로 계시고 정원에 비해서 지금 현원이 많이 모자란 것 같은데 여기도 그렇고 무봉산 수련원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예. 그래 올해 예. 의원님들 지난번에 저 기관 방문 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을 8명인데 6명을 올해 예산 세워서 내년에 활성화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충원 계획이시다. 네네, 말씀, 예, 충원 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 예산 규모를 보니까 82억인데 출연금이 35억이고 보조금 23억 올해 22년도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거기 이제 자체 수입 사업 수입이라 가지고 목적 사업이 12억 3,900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떤 뭐 저기 무봉산 수련하고 청소년 문화센터가 금액이 좀 큰데 어떤 수익이 이제 네, 내용 좀 설명해 같은 주시죠. 경우는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박형 시설이다 보니까요. 이제 숙박을 하면서 수련 활동할 때 발생되는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이제 다양하게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요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이제 주시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저번에도 저희 이제 간담회 하면서 출연금 이제 100%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이제 49억 원
해가지고 한 74% 수준 네, 저도 네. 한 요청을 하셨는데 이제 뭐 이제 시하고 협의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뭐 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사업 운영이 좀 힘들고 했던 부분을 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이제 10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좀 점차적으로 좀 늘려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또 이제 그 자체 사업을 통해서 또 좀 일단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풀리고 하니까 위드 코로나 되고 하면서 이제 수입도 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활성화될 거고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악산 산림 체험장 네. 올해는 한 6,023명 정도 이용한 거로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좀 이용자가 너무 적은데 이제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더 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뭐 시설 개선을 하든지 해가지고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도 여기 와서 많은 그런 의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저희 자체 평가도 그런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시에서 그 공원녹지과인가요? 공원과에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그래서 이제 뭐 용역도 하고 그랬는데 그 용역 결과를 아직 어떻게 활용하는지 저희하고 좀 이렇게 좀 이야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도 이제 한번 내년도 사업 시작하기 전에 한번 그런 용역 결과라든가 또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저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찾아서 그래도 올해 조금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렇게 좀 이용객이 많이 늘었고 홍보도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영원한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확대하거나 좀 안 하면은 굉장히 활용을 잘하면 네, 네, 좋을 시설 같은데 네. 지금 뭐 이게 사용객이 적은 걸 보면은 뭐 홍보가 제대로 안 되든지 아니면 뭐 시설이 좀 협소하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 있을 예. 거 아닙니까? 그런 네. 문제점을 좀 용역을 지금 하신 거예요? 저기 그 공원과에서 예예예.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같이 좀 협의해가지고 네. 지금 그래도 예산이 한 4억 5천씩 투자되지 않습니까? 예, 투자되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좀 늘릴 수 있도록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예. 그런 걸 한번 협의해 보시고 용역 그런 것도 저희랑 뭐 같이 좀 협의를 나중에 뭐 보고를 예. 해주셔도 보고해 좋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 예. 찾아서 이뭐 시설 규모가 작으면 좀 늘리든지 뭐 이런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원초적으로 해결이 되지. 계속 말은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무봉산 수련은 올해 10월까지 이용 인원이 27,385명이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에서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여기 수영장 이용객 수가 8,333명 예, 8,300. 예, 이용을 했더라고요. 이게 한 달 정도 하신 거죠? 예, 한 달 조금 못 했습니다. 이 수영장은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네, 코로나 이후에 예. 그런 시민들의 욕구도 굉장히 컸고요. 또 생활권에서 시에서 생활권마다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수영장을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또 안 하고 그런 여파가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굉장히 뜨겁고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네, 시민들 호응이나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뭐 내년에도 하실 거 아닙니까? 하실 때 좀 하시기 전에 또 그 좀 시설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죠. 페인트 칠이나 이런 것도 막 지저분하고 네. 그런 부분 좀 개선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그 3페이지 자료하고 3페이지에는 무봉산 청소년 수련은 27,385명인데 또 27페이지 보면 또 틀려요. 23,571명. 이용객 수가 2022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시면 자료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전반적으로 네. 제가 좀 이렇게 살피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겨울에 또 눈썰 매장 예, 하시죠. 이것도 좀 호응이 좋죠. 눈썰 매장 예, 그 시민들의 호응
이용 지금 여기 10,000명 정도 목표인을 이게 써놓으셨어요. 네네. 눈썰 매장 올해 이제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해가지고 한 달 정도 되는데 한 10,000명 정도 목표인을 써놓으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10,000명 정도 사용 얘기? 예,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눈썰 매장은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진이천 유원지 눈썰 매장까지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운영하는 동안 수련원이랑 유원지에서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같이, 예. 그래서 대상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련원은 초등 고학년부터 성인들 위주로 왔었고요. 진이천 유원지는 유아들이랑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많이 이렇게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원지 그 눈썰 매장이 운영되지 않으면서 좀 저희 쪽으로 좀 인원이 많이 오실 걸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 요원들도 좀 더 충원을 했고요. 네. 좀 안전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을 소지를 사전에 좀 예방하고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안전도 좀 철저히 챙기시고 해가지고 이거 여기도 또 굉장히 이용객이 많을 것 같은데 좀 그 안전도 잘 챙기시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회적 배려 청소년 지원 사업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 청소년 체험 놀이터 동심, 그다음에 뭐 일일 캠프 무봉수타, 그다음에 무봉 라이프 체험 활동 뭐 이런 것들 쭉 여기 이제 방문객 인원들이 이제 92명, 78명, 뭐 112명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예전에 그 신청하신 분들은 더 많지 않았어요? 신청한 청소년들은 제가 예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신청을 많이 했던데 지금 실제로 사용한 인원들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이제 신청했다가 뭐 취소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나 보죠? 수련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하는 사회적 배려 청소년 지원 사업은 그 지금 분교 학교생들 위주로 지금 네. 저희가 그러니까 수련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교생 학교 위주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신형 분교부터 시작해서 한 3개 분교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송일초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쪽 하다 보니까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거는 소수들을 배려하는 지원 사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에 자료 받은 게 보면 대상이 뭐 몇 개소 426명 뭐 이렇게 되고 그때 이제 신청한 기관이 뭐 22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용한 사람은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 연초에 제가 받은 거거든요. 언제야? 2월. 올 2월에 신청한 거를 받은 건데 그러니까 이용객이 작다. 그러면 이게 신청을 해놓고서 이제 취소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런 거를 제가 여쭤보는. 그건 아니고요. 제가 계획했던 학교들은 다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다 진행을 해드렸는데 네. 가면 갈수록 이제 분교생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금 1명밖에 없는 분교도 있다 그리고 한 보니까 명 참여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계속 그 인원은 좀 줄어든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가 좋은 프로그램들이고 한데 사회적 배려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무봉산 수련원 뭐 문화체험 복합지구 조성 작년인가 용역하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시에서요. 이제 그 용역한 걸 바탕으로 내년에 그 실제 이제 할 용역을 예산도 세우고 해서 준비 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네, 아직 설계 같은 거 나온 건 아니고요. 네네네. 네. 네. 이것도 지금 뭐 시민들이나 여러 이제 요구가 있으니까 이거 같이 시민들과 청소년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평택의 명소가 되게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좀 철저히 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네. 좀 제대로 된 그런 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다음에 그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지금 매년 어느 정도 발생이 됩니까? 한 50명 이상 발생되는 50명, 걸로 매년 알고 있습니다. 550명. 네, 네. 그러면 이게 뭐 그걸 발굴해가지고 뭐
검정고시나 뭐 네. 자립 지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성과를 내는 학생들이 있고 안 되는 또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원한 그 내역 보면 그런 청소년들은 어떻게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밖 청소년 그 지원하는 거는 우선 이 아이들이 학업으로 뭐 대학이라든가 자립을 하는 때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요? 예. 그러면 이 계속 거기 지금 그 계속 인원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원한 사람 많았는데 예, 되는 그 거기에 해당되는 성과를 낸 사람들 낸 학생들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다. 네. 될 때까지. 네, 추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신규로 학교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들이 해마다 네, 또 또 있다 계속. 보니까 예, 그 아이들이 뭐 한 3분의 2 이상은 되고요. 네. 추후 관리까지 하는 것까지 치면은 거의 이제 저희하고 하는 인원이 한 500여 명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참여 안 하는 그런 그 학교 밖 청소년이지만 참여 안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한 반 이상은 참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청소년들도 좀 계속 발굴해가지고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네. 대책은 없으시죠? 뭐 이게 어떻게?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네. 그러니까 학교 밖으로 아이들이 결정해서 나오게 되면 저희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네. 예, 학교에서 동의를 한 아이들은 저희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서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저희 실무자들이 직접 연락을 해서 이제 이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개인이 동의를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학교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달라고 저희가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적으로 연계돼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본인들이 동의를 안 하면 이제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설득을 하다든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그런 예, 이게 그런 필요할 것 작업이 좀 같은데 필요합니다.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학교에서도 그렇고 네. 또 재단에서도 그렇고 네,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네, 감사합니다. 고맙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전체 이제 청소년 시설 이용하시는 청소년들이 13만 1,000명 정도 올해 10월까지 이게 이제 19년도에는 한 46만 7천 명이 3페이지인데요. 46만 7천 명 정도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줄다가 이게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늘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전에는 대충 이 19년도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50만 명 정도? 그렇다고 보시면 되나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는 대략 한 46만 명 네, 정도. 46만 네, 명. 그렇게. 그러니까 그 18년도에도 그 정도 됐고. 예. 예.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좀 해제가 되면 좀 인원이 많이 늘어날 텐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저조한데.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여기에 이제 막 중복되는 인원들도 있을 거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그건 파악하고 계시나요? 실인원이 있죠. 이건 이제 실인원, 연인원이고요. 예. 실인원 한번 뭐 2박 3일 와도 이제 3명으로 계산. 그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 실인원은 한 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을 또 계산됩니다. 파악하시려면 파악은 하고 계시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파악하고 저희가 있습니다. 이거를 예. 이용 인원을 예. 대상별로 혹은 이제 그 발달 단계별로 이렇게 예. 다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평택시 전체 청소년의 한 몇 프로나 이용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관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비율은 예. 현재 한 30%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예, 관내 청소년의 30%. 예, 그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가까이 되는데 예. 무봉산 수련은 숙박형이다 보니까 예.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박형이 좀 어려운 거는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활동으로 지금 관내 학교들을 계속 접촉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제 청소년들이 여기를 이런 시설을 잘 모르고 그럴 수 있는 청소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좀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런 다양한 시설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노력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단 뭐 프로그램을 좀
프로그램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좀 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청소년들이 좀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에도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예,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의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셨던 유종화 의원님께서 새로운 자료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 듯 열심히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계셔서 유종화 의원님 얼마나 시간을 제가 하면 될까요? 자료를 다 정리하시는데 농담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려운 일 맡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 제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 강사 채용 전에 아동 청소년 성보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 관련돼서 다 경력 조회를 다 하시게 되어 있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았고 채용이 되고 이렇게 강사진이 운영이 돼서 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시스템으로 다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저희가 모든 신규 채용이라든지 강사 임용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청소년 수련 시설이고 청소년 기관이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경찰서를 통해서 범죄 경력 조회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부적격자가 나타나면은 임용을 취소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부적격자가 나타나기도 했었나요? 저희가 한 번 있었습니다. 좀 오래전 상황인데 성범죄 경력이 있던 분이 한 번 응시를 하셨었는데 다행히도 그분은 임용은 되진 않으셨었고 예비 합격자에 있었습니다. N번방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성폭력이나 성범죄 관련돼서 너무 민감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관련돼서 꼼꼼하게 좀 챙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청소년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을 하면 이것이 교육청의 학교 생활기록부에도 기재가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없어졌어요. 생활 기록부에 청소년 활동 어떤 그 교육청과의 협약 문제 때문에 그 협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인 정책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빠져서 그런 건가요? 이게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와서 우수하게 활동을 한 친구들 생활기록부에 적히게 되면 이제 청소년 재단에서 프로그램 하는 이제 청소년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는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우선 수련원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그 수련원으로 찾아오는 청소년 활동들은 다 청소년 활동 인증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해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들어가면 이제 커서도 이제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다 검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인증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거는 교육청하고 지금 연계는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꿈의 학교 같은 경우는 연계가 안 되나요? 경기 꿈의 학교라고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네. 사업인데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의 기록은 남아 있게 됩니다. 활동을 다 끝나고 나면. 예. 센터장님 말씀 주실 거 있으신가 봅니다. 예, 근데 다른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부 이제 지침 교육부에서 학교 외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책이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수련 시설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외부 활동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평택교육지원청에도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함께 협업을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그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지 이런 논의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 해답을 정확하게 찾지는 못했습니다. 평택교육지원청 교육국장님께서 당연직 이사로 네. 들어와 계시는데 협의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협의를 하셔서 좀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고 이게 또 너무 평등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활동을
함으로 해서 또 격차를 벌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교육부에서 이런 정책을 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좀 더 다양하게 활동들을 하는 것이 그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협의를 조금 더 깊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센터장님께는 제가 한번 말씀 올린 것 같은데 청소년 의회 프로그램 아직 있죠? 네, 그게 이제 교육청하고 저희 청소년 참여위원회하고 함께 이번에 교육 청소년 의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 제가 제안도 좀 들었던 게 저희 의원님들도 좀 동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뭐냐면 청소년 의회에서 그리고 청소년 정책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의회가 의원들이 조금 더 참여를 같이 하면 실질적으로 친구들이 만들어낸 정책들을 의회의 입법화하고 조례로 만드는 데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좀 제공을 드렸었고요. 그런 것이 내년에 사업으로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그 담당 상임위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청소년 관련돼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불악산 산림체험장 관련돼서 좀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체험장 1년에 몇 명이나 오실까요? 전에 코로나 전에는 네, 한 전에. 한 4천 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네. 4천 명에서 5천 명 사이 이용을 했고요. 코로나 동안은 좀 인원이 많이 줄었다가 근래에 와서는 저희가 아까 목세에 있는. 좀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서 맵시라든지 트리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반응들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좀 인원이 좀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학교 홍보를 통해서 학교 학급 단위별로 좀 활동을 하러 이렇게 올 수 있게끔 유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지금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님께도 제가 처장님께도 말씀 지난번에 한번 올렸던 것 같은데 이 공간이 불악산 산림체험장 공간이 지금 클라이밍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병행해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같이 있어주면 나무에 오르는 클라이밍을 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단체들이 들어오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어라고 해야 이제 좀 복합적으로 복합 시설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불악산에 나오는 뭐 흙을 가지고 뭐 도열을 만든다든가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산림체험장이다 보니까는 뭐 공체험방을 만든다든가 해서 좀 거기 이제 사무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활용을 해서 아니면 옆에 좀 가건물을 붙이더라도 건물 좀 붙이더라도 공간을 좀 마련을 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다양하게 해야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도 단체에서 거기 가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어라고 해서 가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만을 가지고 이제 활성화시키기에 좀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좀 네, 인정합니다. 고민을 좀 해봐 주시면 좋겠고 의회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풀 수 있으면 풀겠다는 말씀을 좀 네. 드리니까요. 좀 복합화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 나오신 게 불악산 산림체험장이 경영지원팀에서 관할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경영기획실 이제 그 네, 경영. 정책지원팀 네네네.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경영기획실에서 직접 위탁 사업을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산림체험장은 저희 이제 정책지원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리상이나 이렇게 활동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무봉산 수련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운영을 해주시는 거는 어떨까? 그 물론 재단 안에서의 업무 분장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사무를 관장해 주시는 경영기획실에서 이걸 하시다 보니까 현장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뭐 매일 자주 봐주셔서 상관없겠지만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좀 이관을 하시면 어떻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저도 있습니다. 와서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의도 하고 근데 이제 저 지원하는 과가 좀 분리돼 있고 아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소년과하고 이제 이런 이 활동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그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산림체험장은 어느 과 소속이에요 그러면? 그 저희 공원과. 공원과고 지금 현재 위탁 공원과고. 계약이 되어 있고 위탁. 23년도까지 저희가 위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도라도 저희가 공원과랑 좀 협의를 해서 이제 공원과에서는 그래도 이제 재단이랑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경영기획사 좀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거 차원에서는 수련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 내부적에서도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은 공원과랑 협의해서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이 잘 되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발전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말씀을 좀 고민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저희 자제도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간혹 가는데 안중 쪽이랑 그 서부 쪽은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신설을 앞두고 있고 뭐 기존에 따로 독립된 건물로 있는데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이제 3층에 이제 새빵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도 여성회관에서 평생학습센터로 바뀌었다가 계속 명칭은 바뀌고 있고 막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재단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영역을 넘어서긴 합니다만 논의되고 있었던 것이 있는지 아니면은 생각이 어떠신지를 주시면 저희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예, 지금 현재 그 서부 건립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요. 북부도 현재 부지까지는 다 선정이 완료됐고요. 이제 북부 청소년 센터도 이제 그 서부가 진행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은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주무과인 청소년과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멀리 내다보면서 좀 청소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재형 의원님 지역구에 위치를 하시게 될 것 맞습니다. 하게 될 것 같아서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 참 많이 관심도 가지만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참 복잡하기도 하고 사례도 많고 저는 학교에 갈 의미를 잘 못 느끼는 친구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게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책 자료들을 좀 보면 제 시설과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하는 친구들보다는 그 학교 형태의 대안학교에서 함께 이제 활동을 이렇게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훨씬 더 자기의 원래 학교 밖 청소년이 되려고 하셨던 그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상황인 것을 이제 좀 설문조사 이런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쭤봤는데 그 대안학교가 저희가 몇 개나 있는지 아마 아십니까? 파악되시는 게 있으신지? 저는 특수학교가 2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학교 밖 아이들을 지원하는 곳하고는 저희가 연결을 좀 하고 또 그 아이들도 저희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대안학교를 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청소년들이 이제 좀 마음 놓고 그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재정적인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도 있더라고요. 뭐 어디를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이동할 때 드는 교통비나 아니면 생활에 들어가는 자금자감한 그 자금들이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센터장님께서는 그 학교 밖 지원센터도 이제 관장을 하고 계시니까 좀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평택의 지원 체계에 대한 정책적인 그 로드맵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네. 저도 그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 밖으로 나온 친구들이 보면은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보다 적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지만 그래도 퍼센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높은 맞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 체계가 조금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지금 뭐 겸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 밖 센터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좋겠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5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 2명, 그 다음에 이제 CB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성도 조금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게 좋을까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그 팀장 역할을 저희가 이제 문화센터에서 겸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구조적으로 학교 밖에도 팀장 정도는 좀 배정이 좀 돼서 그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센터장 겸임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분리가 되거나 하면 훨씬 더 학교 밖 아이들 지원하는데 좀 영향력 있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네. 네. 제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 기회가 아니라 예전에 이렇게 뭐 보다가 찾다가 평택에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해 주는 곳이 있나요? 아하.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인터넷에 이제 네이버에 물어보는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말씀 주셔서 안전망을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렇지 않고도 이제 빠져나가는 그물망으로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촘촘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의원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센터가 그들에게는 마지막 그 신라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 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센터가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사업들보다 되게 중요한 사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의원님 그 말씀해주신 그걸 위해서 시 교육청소년과하고 지금 그 독립 문제라든가 또 네. 건물의 독립 문제, 시설의 독립 문제, 또 조직의 독립 문제라든가 이 확대 문제 이런 것들을 시한테 건의 사항도 드려놨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하여튼 뭐 여건이 또 여러 가지가 네. 살필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55페이지의 예산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돼서 집행 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학교 밖 지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다른 사업들보다 이제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 11월 12월에 집행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74페이지에 보니까 네, 11월, 12월 중에 이제 집행 예정이라고 다 적어주시긴 하셨는데 빠짐없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요. 74페이지의 집행 잔액과 55페이지의 집행 잔액 예산 금액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도 끝나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에 군인가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군인가족 지원 사업 운영 물품에 생활자기 30세트를 592만 5천 원을 주고 사셨어요. 맞죠? 592만 5천 원. 이건 어디에 쓰인 걸까요?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있네요. 군인가족 지원 사업 운영 물품 생활자기 30세트 592만 5천 원. 이게 이제 그 가족들이 참여해서 도자기 만드는 체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도자기를 우리가 실제 물레에서 돌려서 붓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애벌 구워진 걸 갖다가 백골 네, 상태로 그립에서 가지고 와서 그려서 이제 그려서 구워가지고 아마 그 참가한 가족들이 거기다 뭐 가족에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걸로 30세트 8개 240개 240개 600만 원 하면은 하나에 2만 몇천 원씩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선물로 주신 줄 알고 그때 그 군인가족 여쭤보려고. 지원 사업을 하면서 네. 그 프로그램 수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가자들이 네네. 사전에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군인들이 좀 정적인 프로그램도 좀 하고 싶다라는 게 있어서 그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산림체험장 전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4천 몇백 명 정도 이제 뭐 회복세에 있다고는 말씀을 주시는데 21년도 8월 달에 이 플랫을 2,000장을 만드시고요. 6개월 후에 22년도 2월 달에 2,000장을 추가로 만드셨고요. 4개월 있다가 3,500장을 리플렛을 추가로 만드셨습니다. 83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네, 밑에서 두 번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습니다. 리플렛을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몇백 장씩 만드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프로그램을 아까 그 개설을 하면서 네. 무슨 프로그램이지? 종류가 다른 리플렛이라고 말씀 주시는 종류가 건가요? 다른 걸로. 예, 그렇습니다. 3단 리플렛이랑 4단 리플렛을 제작을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프로그램 홍보 차원에서 이제 신규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런 부분을 좀 담아서 좀 안내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다양한 홍보 방법을 찾자 그래서 좀 제대적으로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뭐 기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플렛 하나씩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예산 결산이 아닌데 자꾸 예산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86페이지의 여섯 번째 진이천 유원지 화물 용달 임차 계약 계약 기간이 뭐 좀 잘못 적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21년 여섯 번째 칸 보시면요. 86페이지입니다. 21년 3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제 하루라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뭐 5기인 것 같고요. 계약을 2월 15일 날 하셨으니 이제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쓰셨다고 하고 한 달 반 정도 쓰셨습니다. 따져 보면 2월 달 치면 한 40일, 45일 정도 쓰셨습니다. 45일 정도 쓰셨는데 446만 6천 원, 450만 원 정도 썼고 하루에 10만 원 정도를 임차 계약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분에게 똑같은 화물을 쓰셨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그 같은 페이지 86페이지 15번을 보면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4, 5, 6 세 달을 쓰시는데 450만 원, 한 달에 150만 원씩 그걸 쓰셨습니다. 제 말씀이 예, 그 계산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네. 제가 이렇게 꼼꼼한 사람이 아닌데 눈에 띄어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까지 다 잘 뭐 기억이 안 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의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요. 네. 그때 이제 저희가 그 21년도에는 도시공사로 이제 위탁이 이제 이전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네. 저희가 6월 말까지 이제 위탁 기간을 잠정적으로 좀 연장을 해서 인수인계 기간처럼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인수인계 기간이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애초부터 진천 유원지를 위탁받을 때부터 저희가 한 2015년부터 계속 좀 차량 구입이 필요하다. 저희 유원지에 그 트럭이 업무용 트럭이 없어서 필요하죠. 네. 예,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뭐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뭐 짐을 나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확인해봐야겠지만 그때 인수인계 관련해서 차량을 임차했던 거는 확실하게 맞습니다. 예, 네. 그때 이제 그 저희 장비 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꽃 식재라든지 조성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죠. 6월 말까지만 하지만 그래도 도시공사에서 이제 맡아서 할 때도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진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별도로 한번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임차했던 네. 거는 기억이 나는데 이 사항은 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똑같은 분에게 똑같은 차량을
쓰셨는데 가격 단가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군인 가족 소통 캠프 있으셨잖아요.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네네네. 사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 요것 또 집행 내역은 기획실 쪽에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이 결제 그 금액 정리하시면서 유정아 의원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제가 사는 곳이 그 군인 가족분들 참 많이 사는 아파트거든요. 저희 딸도 이제 군인 가족의 딸과 친구 아주 절친으로 지내고 있고, 근데 군인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소통 캠프를 하는 게 효과적일까? 군인 가족의 자녀분들은 군인 가족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군인 가족이 아닌 가족들의 자녀들과 소통을 하기를 더 원할 것 같고, 군인 가족들끼리는 이미 그 커뮤니티가 좀 있어서 군인 가족들끼리 소통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처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프로그램이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뭐 가서 그 목공 체험도 하고 도자기도 만들고 이제 뭐 안성 가서 이제 뭐 캠프도 하고 이래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됐을 텐데, 근본적으로 이 커뮤니티에 모여 계신 분들을 특화해서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네. 좀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런 평가도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자치협력과에서 네. 이제 우리 평택이 이제 군사도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아. 되면서 자치협력까지 일단 군인 가족부터 한번 좀 평택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가 네. 이런 또 일반 시민들이 우리 평택시가 군사 도시로서의 어떤 좀 뭐 국제 도시도 있고 반도체 도시도 있지만 일단 이제 실제 우리 평택에 거주하고 또 거주 안 하고 이런 것을 좀 그런 차원에서 화합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일차를 한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들은 평가에 나와서 이제 앞으로 저에서 확대하라고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해서 된 거라, 자체에서 이런 행사가 있어요. 공모해서 된 거라 사실 그 공모의 그 원안에 좀 충실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으로 네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지금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는 군인가족 캠프 같은 경우에는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12지원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건 한미 청소년 교류 캠프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초등하고 중등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4회차를 했고요. 한 회차마다 토, 일 해가지고 2일을 통틀어서 저희가 캠프를 자지 않는 그냥 데이 캠프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그 군인가족 15명, 우리 한국 청소년 15명,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청소년 동아리 뭐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이걸 4회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 2번, 그다음에 중등 2번 이렇게 해가지고 4회차 했고요. 이거에 따른 이제 성과 보고에도 저희가 했는데 되게 이제 반응이 좋았고, 실제적으로 이게 6천만 원의 그 가치 이상으로 저희들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깔끔한 설명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저 짧게 그냥 여쭙고 싶은데요. 유정아 의원님께서 이제 그 서류상의 문제들 좀 오기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117페이지를 보면요, 이게 용역발주 내역, 수의계약 제외 내용들 보면은 다 수의계약 사항인 것 같아요. 1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86페이지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수의계약 내용이 수의계약 포함해서 적어라고 했었던 86페이지와 117페이지 수의계약 내용 빼고 적어라고 했었던 117페이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똑같으면 아예 1번부터 100번까지 똑같으면 아 잘못 적으셨구나, 이해를 잘못하셨구나, 편집상의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11번에 117페이지 11번에 물놀이장 의무실 칸막이 설치 공사는 수의계약인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 내용을 적었던 86페이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라서 공사 부분에 적어 놓으셨나? 라고 해서 앞쪽에 공사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그 부분에도 이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에 우드 펠럿 구매 468만 원인데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셨다면 86페이지에 뭐 적혀 있었거나 용역이 아닌 이상 구매 품목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구매 품목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유정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과는 또 다른 오기들과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다시 스크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 부분인가 어딘가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적혀 있어야 될 곳에 적혀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적혀 있으며 그것이 뭐 빠져 있거나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다시 하셔서 이 책자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까지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황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화 의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이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시설별로 아까 회계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회계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셨는데 저도 계속해서 이해가 가질 않아서 먼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제출해 주신 행감 자료의 시설별로 22년 용역 내역에 다른 지역의 사업 용역이 여기저기 편제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중복된 용역이 다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세부 사업명이 같지만 올바르게 정리된 것인가에 대한 기관별 그 1차적인 관리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또 기관별로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우리 청소년재단이 총 그 22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였죠? 네, 82억 1,500만 원. 82억 1,500만 원이셨죠? 네, 행감 자료에도 22년 예산 총괄액은 82억 1,500만 원이었고 지금 저희가 중간에 추경이라던가 이런 게 있거나 출연금 뭐 출자 동의안 이런 게 있어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었나요? 예, 초기에 예산안 했던 것보다 7월 이후에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9대 의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 7월이죠. 232회 임시회 때 22년 주 업무 계획 때 보고해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청소년 재단에서. 그 해당 자료, 이 자료 30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재단 거 맞죠? 그 30페이지를 보면 예산 총괄액이 81억 9,8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예산 총괄액이 일단 다르죠.
중간 그 이후 지금 오늘과 그 중간에 어떤 경정 사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번에 행감자를 제출해 주신 재료 3페이지에 보면 요 금액과 요거는 왜 다른 걸까요? 예산 총괄액이. 일단 그 부분도 저희가 좀 확인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의원님,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여기서 출연금도 다르거든요. 여기 지금 주요 업무 계획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해서 총 세입액이 3,900만 원으로 기재해 주셨고 행감 자료에는 세계 문화의 집을 기재를 해 주셨는데 여기 문화의 집이 4,200만 원입니다. 세입이. 그런데 그 위에 각 시설별로 세입 예산도 모두 조금씩 다 다르고요. 청소년 문화센터만 동일하고요. 그 7월달 자료랑 이 지금 행감 자료랑 이것도 이유를 모르시겠는 거죠? 네, 다시 점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계신데 어떻게 굴러가는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상황이 맞는 거죠? 글쎄 아직 진행 중이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연말에 이제 집행하기 이제 많이 지출되고 그러는데 뭐 정확하게 그 세출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서 우리 본 예산안 책자에 출연금 35억 1,615만 6천 원 이 출연금만 딱 맞고요. 나머지는 이제 많이 틀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아래쪽에 이용 인원도 2019년, 20년, 21년도 자료가 수치가 달라요. 근데 이거 제가 지금 집계를 다 내보니까 불악산 산림체험장의 인원이 지금 넣고 안 넣고의 차이예요. 행감 자료에는 넣으셨고 7월에는 넣지 않으셨어요. 그 차이가 딱 떨어지긴 하는데 이거는 통일을 시켜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최준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화장실 공사비에 대한 지적을 일부 해주셨는데요. 저도 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본예산 책자에 이게 이제 저희 22년도 본예산 책자입니다. 저희 들어오기 전에 나왔던 여기에 보시면 교육청소년과에서 나간 예산 이제 수립해서 나온 청소년 문화센터 시설 보강이라고 세부 사업명으로 해서 목으로 들어간 게 2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2억 5천만 원이 어딜 찾아도 없어요. 그 부분은 그 시에서 이제 과에서 집행하는 자체 그 시설 보강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세부로 재단 평택시청 청소년재단 출연금 지원 그리고 그 안에 밑으로 계속 세부로 편성이 되어서 청소년 문화센터 시설 보강 그리고 그 세부 사업 편성목에 청소년 문화센터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 2억 5천 돼 있습니다. 예, 그게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집행을 안 하신 거예요? 22년도에 2억 5천을 세워놓고?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을 따로 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출연금으로는 돼 있고 아니 그 출연금이랑 별도로 시설비로 편성을 따로 하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거를 보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대답 정확하게 하시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출연금에 그 부분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맞으신 거죠? 아, 네. 그럼 제가 이거 집계 여기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답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계 프로그램 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결산 자료 나중에 이거는 결산 자료를 봐야지 나오는 상황일까요? 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계 과정에서 좀 오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이게 좀
좀 수정을 여러 번 하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최종적으로 확인을 제대로 해서 자료에 문제가 없게끔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불찰이라고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다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편성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다 다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액이 상이한 부분도 있고 알겠습니다. 예. 다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일일이 다 열거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말을 안 했고요. 지금까지 이 지적사항들하고 의문점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시설별 회계 처리는 그 회계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고도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거 집계하는 과정에서 수작업을 하는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다라고 이게 회계 프로그램상의 문제거나 뭔가 잘못 집행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전년도 자료까지도 다시 요청을 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예산 수립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 수립에 있어서도 되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회계 프로그램 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혹은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많이 있는데 사업별로 코드를 나눠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면 사용하지 않으셨어야 되는 거고 엑셀로 작업을 한다던가 엑셀을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거든요. 아니면 그 더 좀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서 정말 올바르게 잘 구성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분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이 행감상의 그 제출 서류 집계가 잘못됐고 그거라고 한다면 이 또한 가벼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걸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소비하는 시간하고 에너지도 이거는 시민의 세금 낭비라고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하나하나 찾기 위해서 이건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부서나 다른 우리 출연 기관들도 같은 내용의 작업을 몇 년간 해왔고 청소년 재단도 몇 년을 지금 작업을 해오신 부분인데 지금 틀리신 거잖아요. 계속 전년도에도 지적이 있었다 하셨고 근데 지금 개선이 안 됐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도 행감뿐만이 아니라 조례안 심사 있고 이제 내일 본회의 있고 다음 주 예산안 심사 있고 예결위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이 시간과 에너지가 당연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거 지금 단순히 작성하시는 그 직원뿐만이 아니라 결제 라인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검토 다시 한번 해주시고 이게 지금 마감되고 그 나가는 시점까지 한 번 더 자료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 최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더불어서 각 센터와 소통 문제라고까지도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꼼꼼히 제출해 주시고 제대로 된 책자 만들어 주셔서 저희 그 본예산 전에 제출해 주셔야 제대로 심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사실 웃음도 나오지 않아요. 다른 저희 실국 다 할 때는 굉장히 저도 예의를 갖추고 존중해서 말씀을 계속 다 드려왔고 아까 처음에도 그러려고 했는데 이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올바른 환경에서 아이들 선도하고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래야 되는 우리 청소년 재단인데 기본적인 관리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엄마 입장으로서도 실망스럽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인가? 저 선생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저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 안 들도록 다음에 자료는 제대로 갖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하여튼 자료 제출 철저히 해서 다시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우리 청소년 재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내역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행감 자체가 사실은 그 불가할 정도의 사안으로 자료가 미비됐고 오기되었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정화 의원님이나 를 포함한 의원님들께서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를 그래도 마지막까지 진행을 하셨다. 그런데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뭔가 지원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별개로 행정사무감사의 엄중함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정확한 답변과 성실한 답변이 오지 않으면 분명한 사후 조치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적극 반영하여 다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